지금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EBS에서 지금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미적분 2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EBS를 활용한 학습법 강의거든요. 네, 바로 시작할 텐데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탐구, 그 다음에 국영수, 커리큘럼 소개하고 EBS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학 교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EBS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써놓은 것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학이지만 다른 영역에 대한 조언도 또한 EBS 선생님 및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애를 써 주셨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면 그냥 뭐 한국사, 사탐, 과탐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학습법 강의 시간이에요. 우리 학습의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한자 다 아시죠? 배울 학의 그쵸? 익힐 습자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 습이 먼저 나오고 학이 나중에 나오진 않습니다. 습학이 아니라 학습이거든요.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익혀야 되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디서 끝나냐면 저 학에서 끝나요. 배우기는 잘 배우는데요. 자기 걸로 못 만들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배울 것은 정말 많습니다. EBS도 많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EBS 그다음에 기타 사설 인강 사이트 상당히 많습니다. 배울 수 있는 곳은 충분한데 익히는 학생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푸는 거 선생님이 지금 수학 시간에 너희들한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내용 받아 적기만 하지 말라고. 받아쓰기는 초등학교 이후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학년 이후로 하지 않죠. 받아쓰기가 뭐냐면 칠판에 적힌 걸 고스란히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이 했던 공부를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틈틈이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익히는 시간에 너무 시간 할애를 적게 합니다. 배움은 많은데 자기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온전한 습의 시간이 정말로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해서 너무 진지하시죠? 네네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 온 수험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탐구 영역에서 사탐, 과탐, 즉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넘어서 한국사는 공통인 거 다 아시죠?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라서 한국사를 수능 시간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그 수능은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사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기도 한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 시험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일단 수능 한국사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고요. 이 과목 무조건 다 50점 만점에 50점 맞으라는 건 아니죠. 일부 대학에서는 필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으로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3등급, 뭐 4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놓고 이 등급을 반드시 맞추세요라고 정해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입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한국사 대충 공부해서 찍어야지 한다면 크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설명을 하고 공부를 지도함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조금 한국사 이 영역에서 득을 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사를 뭐 과학 탐구의 하나로 인정해 줄 리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수학 공부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에 시간이 없어요.
3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치른 4월 모의고사, 학생들 등급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한 3번 정도만 읽어도 4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법한데 학생들은 단시간 내에 찍고 빨리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쓸 탐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잔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EBS 수능 개념 한국사 그리고요 수능 특강 한국사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한국사 시험은 상세한 아주 연도까지 다 상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 사건에 일어난 순서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치르는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는 과목이 참 많죠. 세계사, 한국사 아니라 세계사, 그다음에 세계지리, 한국지리, 기타 등등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일단 일반 사회 계열 쪽 학습은 빈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빈출 문제 위주로 학습하시고 모든 사회 탐구 영역 마찬가지 개념이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기출문항 그리고요 어떤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가면 수능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파이널 모의고사나 기타 그런 준비,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강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강의들을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계열, 윤리계열, 역사계열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연계 학생들 과학이 참 어렵죠. 특히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1, 2 다 포함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은 개념의 학습이에요. 개념은 단순하게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이론만 가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익혀서 알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기본적인 예제나 유제 정도를 풀 수 있도록 응용력을 갖추는 것이 개념학습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해라든가 또는 암기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거나 또는 해석하는 능력들을 차츰차츰 배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언저리엔 당연히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탐구 영역 특히 과목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물론 고3이라면 이미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아직 예비 수험생, 즉 고1, 고2 또는 그보다 저학년이라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에 맞는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영수로 넘어갈 텐데요. 국어는 과목이 다양하죠. 화법과 작문,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 갈래별로 특성을 이해하시고 주요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개념학습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고요. 물론 저에게 학생들이 다가와서 기출문제는 무엇을 먼저 풀어봐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먼저 풀라고 합니다. 기출문제의 최우선순위는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엔요 9월, 6월 그리고 그걸 다 했다면 최근 2년간 다 풀어보았다면 나머지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평가까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평가원 기출문제를 3번 이상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묻는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면서 학습하셔야지
그 효과가 드러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가 최우선임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작년 입시에도 사실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떤 지표로 이 영어 성적을 활용할까. 일부 대학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둡니다. 1등급이면 만점, 2등급이면 -3, -5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어 당연히 1등급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올릴 시간 충분합니다. 다만 이 영어를 학습할 때 독해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년 그리고 올해 저희 반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게 이 듣기예요. 듣기 문제가 17문제 정도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듣기 문항 규칙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잘 한다면 듣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2, 3일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앞두고 한 번만 들어야지 절대 안 돼요. 듣기 미리미리 연습하시면서 하셔야지 하루에 몰아치기로 오늘 듣기 모의평가 10번 다 들어야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 되면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영어 학습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인문계열은요. 수학 공부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수학 교사긴 한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수학을 극복하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학 공부 그리고 탐구도 2과목을 해야 되고 한국사는 필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탐구까지 신경 쓰다 보면 학생들이 놓치는 게 국어와 영어 학습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국어는 우리나라 말인데 당연히 알겠지.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성적이 떨어질 때 정말로 끝이 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영어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정말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일 30분 이상씩 국어와 영어 학습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학만 하고 내일은 국어만 하고 하는 학습보다는 골고루 여러 과목을 하루에 시간을 분배하셔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학습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특히 듣기 꼭 강조합니다. 그리고 독해하실 때 문장의 흐름이라든가 이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어휘죠. 단어 공부도 당연히 신경 쓰셔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제 은사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단어를 그냥 찾지 말고 문장에서 어떤 뜻인지 알고, 왜냐하면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가지는지 파악하고 외워라. 무작정 외우지 말고 파악하고 반복해서 쓰면서 학습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기억납니다. 영어 꼭 신경 써서 절대평가니만큼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그 밑에 이제 90, 80, 70 이렇게 내려갈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전공 과목인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수학학습법에서 수학 가나형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오늘 학습법에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하는 힘인데요. 어떤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수학할 때 더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얼마 정도 해야지 점수가 오를까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3시간 하면 1점 오르고 4시간 하면 2점 오릅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개인별 학습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저 제1번에 나온 생각하는 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받아쓰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니들이 알 수 있는 내용만 갖다가 짧게 적고 제발 2번, 3번 반복해서 너희들 생각으로 같이 공부해.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으로 다시 써보면서 이 내용이 이해하는지 점검해야 돼. 그걸 반드시 해야만 너희들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학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답답하죠. 답답하면 뭐예요 이제? 뒤에 있는 답안지를 살짝 만집니다. 끝에 만지면서요. 이게 마음이 막 볼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안지를 살짝 넘겨서 보면 이거지. 내가 이 생각 못했네 하고 넘어가요. 절대 장기권 안 돼요. 왜? 우리의 뇌는요. 답안지를 보는 순간 생각하는 걸 멈추고 왜요? 풀이가 있으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풀이가 눈앞에 있는데 생각을 안 하고요. 이 풀이가 이 문제의 올바른 해설이구나.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여러분 답안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빈 책상이에요. 시험 문제만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른다고 무턱대고 답안 보는 거 절대 정말로 제1순위 비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턱대고 답안지 보는 거예요. 틀려도 좋습니다. 자기 힘으로 생각한 데까지 써보세요. 수험생이라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아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이끌어내는지 써본 다음에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주위 선생님께. 심지어는 EBS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질문 올리면은 아마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받았다면 그걸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했다면 그 다음날 풀어보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배운 내용, 어려운 내용 내일 풀면은 어느 정도 풀려요. 기억이란 게 있거든요. 수학은 기억에 의한 학습보다는 생각에 의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이끌어오고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고 문제의 숨은 힌트가 어떤 내용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만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끌어내셔야 돼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말 처음부터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강의라든가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문제의 시작을 이 풀이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처음엔 모방하세요. 이런 풀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엔요. 2번, 3번 반복하면서 선생님의 풀이는 줄어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써내려가는 과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공부 습관, 2번째 공부 습관이라 되어 있는데요. 서두에 제가 학습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요즘은 PMP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강을 많이 봅니다. 인강 여기 수험생들 많이 있을 텐데 인강을 들으면 축복받는 기분이에요. 다 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구나. 이런 원리 다 알 것 같으니까 오늘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나는 정말 수학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틀 지나면 강사 선생님께서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한 건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정작 학습 내용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요. 거기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보게 하면서 맞아 그때 이야기 하셨지. 이런 걸 2-3번 반복해요. 왜요? 습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 습관도요.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메모해 놓으세요. 심지어 시험지에다도 메모해 놓은 학생들이 있어요. 맞았다 틀렸다. 얼마 전에 아마 4월 모의평가 봤을 거예요. 틀린 문제, 맞은 문제 표시해 놓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 그리고 해설 강의 한번 보고 그냥 버립니다.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예요. 어떤 문제는요? 본인이 틀린 문제는 내가 왜 틀렸는지 어디가 부족했는지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시험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의 모의고사예요. 아,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내가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비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함을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나가는 학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기출문제는 평가원 기출문제가 일단 우선이에요. 다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그 다음에 9월, 6월 순서대로 풀어보세요. 물론 단원별로 푸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왜 수능 9월, 6월로 풀어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수능이 전범이고 9월이 전범이에요. 수능은 실제 실전 문제고 9월은 모의평가인데 6월은요 전범위가 아니에요. 전범위가 아니라 일부 과목은 전범위지만 일부 과목은 부분범위이기 때문에 수능 9월, 6월 순서대로 먼저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70% 30문제 중에 70%면 21문제예요. 21문제가 우리 EBS 연계교재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연계교재에서 연계율 70%다라고 하면 70%인 21문제가 반드시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와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나올까 하는 이유가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시중 어느 교재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변형합니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 큰일 나죠. 이미 배운 내용을 고스란히는 되묻진 않아요. 다만 이 문제 그래프, 도표, 수식을 활용해서 바꿉니다. 생각하도록. 똑같이 내는 건 그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의 시험이 아니거든요. 수능은 생각하고 대학교에서 받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했는지 어떤 사고를 거쳐서 공부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70%의 연계는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을 변형 또는 바꾸거나 일부 추가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과목별로 수학에는 3개의 과목이 있어요. 수학 가형은 미적분투,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나형은요.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입니다. 과목별로 보통 3과목에 30문제면 일단 기본이 10문제, 10문제, 10문제가 보통이에요. 근데 최대한 2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한 과목에서 20% 두 문제죠. 두 문제를 다른 과목에 주고 여기서는 8문제, 여기서는 1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 수능도 10문제, 10문제, 10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4번에 관한 내용을 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위권은 최고 난도 문항인 21, 20, 21, 29, 30번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돼요. 수험생들은 아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1번까지가 객관식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22번부터는 주관식입니다. 그런데요. 20번, 21번이 많이 어려운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29, 30에서 특히 제일 어려운 건 30번 문항.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건 21번 문항이에요. 저 네 문제가 그래요.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 딱 하면 저 네 문제예요. 좀 더 줄인다면 21, 30으로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최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20, 21, 29, 30입니다. 이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수포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EBS에서 우리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수학을 좀 더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아마 수학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강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강좌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능에 관련해서는 하위권 학생들은 2점과 3점을 목표로 최하위권이라면 2점과 3점은 반드시 맞춘다. 1번부터 13번까지가 그 문항들이에요. 2점, 3점 문항들이 1번부터 13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는 22번부터 한 25번까지가 쉬운 문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모두 한번 맞춰봐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교과서, 예제, 유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위권이라면. 근데 중위권이라면 요즘 수학 시험은요. 쉬운 문항은 상당히 쉽고 간결하게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20, 21, 29, 30은 매우 어렵게 특히 21번과 30번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항들을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중위권이라면 21번, 30번은 놔두고 나머지 2, 3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춘 다음에 4점 문항들을 도전하셔야 돼요. 14번부터 한 18, 19번까지 그 다음에요 26, 27, 28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틀린 문항 반복 그리고 어떤 단원이 유독 약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상위권이라면요. 수능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30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20, 21, 29, 30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 최상위권이라면 이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빠른 시간 내에 맞추고 나머지 시간에 저 네 문항에 투자하셔야 돼요. 정말로 의대, 치대, 한의대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21, 30을 빼고 보통은 50분에 풉니다. 시간 100분인데 50분 내에 두 문항 빼고 나머지 다 풀어요. 나머지 50분에 두 문항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한 문제 4점짜리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맞추면 정말로 최상위 레벨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위권은 21, 30은 가급적 건들지 마시고 나머지 문제 푼 다음에 시간 남으면 투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21, 30은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자꾸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요. 문제 어떻게 풀까 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 너무 어려워요. 이따 제가 한번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작년, 재작년 수학 가형, 의대, 치대, 한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만점자 보통 자연계에 18만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17만 몇천 몇백 명이에요. 18만으로 바꿨을 때 작년 만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작년 만점자 165명이에요. 18만 명 중에 0.1%도 안 돼요. 다 맞추는 학생들이. 재작년은요. 133명이에요. 제가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도자료 확인해 보니까 남학생 117명, 남학생 116명, 여학생 17명. 고3 아니에요. 재수생, 반수생 포함한 전 수험생 중에서 만점자가 그렇게 돼요. 나형은 조금 많아요. 나형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한 타겟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이런 내용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과목별로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2018학년도 대수능, 작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문항, 그 다음에 중간에 2017학년도 대수능, 수학 가형이에요. 자연계 학생들. 과목별로 보시면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학생들이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는 게 확률과 통계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시험 문항도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 자연계, 흔히 말하는 문과, 이과 공통사항이에요. 그 공통 과목인데 문제도 4문제가 똑같습니다. 인문계나 자연계나 4문제는 똑같이 내요. 다만 5문제는 다르게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출제 경향보다 오른쪽에 비고를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변별력을 위한 상위권들이 풀어야 할 문항들이죠. 자연계라면 어디 있어요? 자연계라면 압도적으로 미적분 2입니다. 미적분 2, 그 다음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기하와 벡터. 29번 공간 벡터 문제입니다. 공간도형, 공간좌표, 공간 벡터가 함께 어우러진 문항 하나. 그 다음에요, 보통 21번, 20번, 21번, 30번에 해당되는 건 미적분 2에서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만큼 많이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학습하실지 아셔야 되고요. 가형 등급 컷 92점, 88점, 84점. 여러분, 이 내용은 EBS 자료에 나와 있어요. EBS 사이트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2문제, 3문제, 4문제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수험생들이라면 이런 내용까지 학습하셔서 실수가 없이 학습하는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그에 맞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를 좀 빨리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형이에요. 나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미적분 1과 수학 2가 당연히 주요 과목입니다. 주요 문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필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등급 컷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수시와 관련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2문제, 3문제를 맞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어떤 부분을 내가 21번,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맞추겠다, 또는 한두 문제를 놔두고 나머지 문제를 시간 내에 풀겠다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BS 커리큘럼은요, 일단 이 내용은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3 눌러가시고 커리큘럼 누르시면 나와 있는데, 보통 개념을 기준으로 개념 학습, 그 다음엔요 유형, 그리고 연계교재,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방향을 아셔야 돼요. 출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6월과 9월에 있을 평가원 모의평가입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해 수능은 이렇게 출제되겠다라고 예고를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분석하시고 어떤 부분에 내가 취약한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커리큘럼대로 또는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매우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학습해 주세요. 중간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듣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지 마시고 한 강의를 끝까지 듣고, 책도 당연히 끝까지 본 다음에 다른 과목 또는 다른 책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BS 사이트는요, 단순하게 학습만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공부 외, 그러니까 국영, 수, 과, 사 이외에 수시 그리고 논술에 관한 내용도 강의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으로 입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논술 강의, 게다가 여러분 경찰대 육군 사관학교 시험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한 해설 강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강의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내용 많이 활용되어 있는, 많이 탑재되어 있는 EBS 사이트를 활용하신다면 입시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대비는 정말로 수능 개념, 공부법 특강,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교재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EBS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고3 링크 누르시면 다양한 세계가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등급으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제 내신은 이런데, 제 수능 성적은 이런데, 상담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좀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공부법 특강, 수학 특강, 수학 사라든가 수학의 흐름, 이런 내용이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주 접속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접속하셔서 활용하시라니까 일단 인터넷 키고 다른 쪽 서핑은 하지 마시고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집에 꼭 바로가기 하나쯤은 클릭을 해 두시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에 대한 강좌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내신, 우리 내신 중요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가, 내신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 내신 관리도 학교 시험 대비 특강, 그 다음에 개념 완성, 기타 등등 다양한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하시고 또는 자녀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그 내용으로 꾸준히 학습하게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시 대비해서요,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적성고사, 특목대 대비해서 이와 같이 많은 강좌들이 있어요. 학습, 과목마다의 학습도 중요한데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다양한 조합이 나오면 그 조합을 EBS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실은 학생들이 내 지금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내 성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낙담하고 절망하는 수험생 많습니다. 선생님, 지금 개념 공부하면 될까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4월, 5월에 선생님 저 개념이 너무 안 잡혔는데 지금 개념하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늦었어요. 지금 하되 물어봐서 지금 해도 되니까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EBS 만나는 그 시간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이거 하면 될까요? 저거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기보다는 물어보고 답이 나왔으면 바로 실행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 또는 우리가 꿈꾸는 기적은 그냥 생각하는 데서는 얻어지지 않고요. 행동하는 데서 얻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서점에 가서 서점을 지나가면서 책을 보다가 딱 본 글귀가 이거예요.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는가?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헬스장 문 앞에 가는 거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가는 거예요. 문 앞에 가면 문 열고 가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가기까지가 힘들죠. 안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책가방에서 책 꺼내서 책 펴고 책상에 앉아서 펜 들기까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를 누가 끈질기게 바로 시작하느냐, 당장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입시의 결과가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희망사항, 꿈 그리고 조그만 기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곁에 EBS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